안녕하십니까, 방랑입니다. 2025년 10월 3일 금요일입니다. 서울 경마장 11개 경주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주는 이제 다음 주가 추석 휴장이기 때문에 출전 두수는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월초 경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기복마 편성이 좀 많죠. 아무래도 그 능력마 편성보다는 기복마 편성이 항상 좀 더 까다로워요. 배당이 터져도 좀 크게 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무래도 휴장 직전 경주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까다로운 경주가 내내 펼쳐질 가능성이 높고, 저배당보다는 역시 중고배당이 많이 형성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능력이 우열이 드러난 경주는 능력이 우열이 드러난 경주답게 좀 압축해서 승부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주에서는 충분히 배당을 노리고 갈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추천 경주는 2경주와 6경주 그리고 후반에 8경주, 9경주 연속해서 추천 경주입니다. 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경주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의 1200m 경주입니다. 10마리 있는데 편성은 뭐 그렇게 싹 강한 그런 편성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7번마 망금다운, 그리고 8번마 눈이 올까요, 그리고 10번마 굿모닝 컴, 요 세 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7번마 망금다운이에요. 혈등기 대치가 상당해요. 일단 주행업사 때 그 올라올 때 탄력은 보여줬죠. 발주는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거 완전히 스프린터예요. 따라서 실전을 통해서는 얼마든지 선행도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주행업사 때 후미권에서 올라올 때 탄력을 감안했을 때는 뭐 따라가도 능력 발휘를 해내고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8번 뭐 눈이 올까요도 요것도 혈통제 대치가 있는 마필이에요. 일단은 뭐 8번만 눈이 올까요도 편성은 잘 만났고, 주행검사 때 역시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죠. 탄력도 보여줬고, 따라서 일단 7번, 8번이 일단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11번 뭐 굿모닝컴은 데뷔전에서 정말 막강한 탄력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했지만, 그때 제가 지난번에 인기 1위로 팔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앞선이 완전히 오버를 하면서 바닥에 있다가 전기가 잘 풀리면서 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장에서는 뭐 굿모닝컴이 너무 많이 팔렸어요. 그렇지만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됐죠. 일단 뭐 경주를 거듭하면 그래도 조금 더 보여줄 그런 매력이 있긴 한데, 일단 데뷔전을 갖는 망금다운이나 운이 올까에도 뭐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빠른 마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굿모닝컴은 전개가 좀 역시 꼬일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메리트 좀 떨어지고요. 요 팔리는 세 마필 중에서는 일단 7번, 8번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배당을 내릴 수 있는 마필, 그 마필은 안쪽에 있는 마필이에요. 2번만 나르샤노바예요. 역시 인기들에서는 많이 밀려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주행을 할 때도 그렇게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나르샤노바라는 마필도 혈통적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또 안쪽 게이트 이점을 가지고 있죠. 이 마필은 스피드한 그런 마필은 아니에요. 약간 그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검사 때 발주가 이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충분히 선의권에 붙여놓고 레이스 운영한다면 이 나르샤노바의 입양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나르샤노바는 요거 뭐 배당에 대한 메리트 또는 삼복에 대한 메리트까지도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7번, 8번이 기본 막권이다 보여지고,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마필은 2번마 나르샤노바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경주 혼합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방랑규의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혼합 4등급 외국산 10마리 있으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좀 베일에 좀 쌓여있는 그런 마필이 좀 많은데, 출전 두수는 뭐 12 그렇게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데, 능력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굉장히 엇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1번마 위즈윈, 2번마 금화 스플래시, 그리고 외곽에 10번마 썩은 비치, 요 세 마필이 배당판을 완전히 주도해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이 세 마필 중에서 저는 2번마 금화 스플래시를 주력 마건으로 가져갈 생각이에요. 일단 금화 스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혈통 제드시도 있고, 뭐 주행업했을 때도 상당히 빠른 게이트 이탈, 또 버텨낼 때 그 힘,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금화 스플래시가 혈통적 기대치를만 놓고 보면 위즈윈이나 서던 비치보다는
나은 마필이에요. 안쪽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뭐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금화 스플래시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일본 뭐 위즈윙 같은 경우도 뭐 주행검사 때 모습은 나쁘지 않았죠. 기록 자체는 1분 00초 굉장히 빠른 호기록으로 주행검사를 통과한 그런 마필이고, 역시 스타트 능력을 보여줘서 1번 게이트 2점을 살리면서 선행을 쏘고 나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옆에 2번마 금화 스플래시도 굉장히 빠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위즈윈이 선행을 못 간다면 좀 문제가 되고, 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힘을 쓰면 막판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 요소가 있고, 외곽의 10번만 서던 비치도 주행검사 때 내용은 나쁘지 않았죠. 역시 이 마필도 뭐 스타트 능력은 보여준 그런 마필인데 상태감은 나쁘지 않아요, 데뷔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좀 있죠. 안쪽에 위즈윈이나 금화 스플래시가 굉장히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서든 비치도 주행검사 때 빠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외곽 게이트 불리함을 감안해 본다면 서든 비치 역시 메리트가 좀 떨어지고, 혈통 기대치는 상대적으로 위즈윈이나 금화 스플래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마필이에요. 거기다 이제 외곽 게이트 불리함도 있기 때문에 상태감은 좋지만 뭐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 5번마 최강 벨트는 워낙 고가에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이죠. 이 마필도 뭐 10만 불의 경매에서 낙찰을 받아온 그런 마필인데 도입가는 1억 6천이 넘어가요. 일단 문제는 이 마필은 혈통적으로 힘이 좀 늦게 차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데뷔전에서 바로 능력을 발휘해내기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최강 벨트도 적당히 팔립니다만 믿고 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복병을 한두 노려갑니다. 혈통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주행검사 때는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보다는 좀 덜 보여줬어요. 그렇지만 실전을 통해서는 뭐 색다른 전력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려가는데요. 이번마 금화 스플래시에 붙이면서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중배당 제대로 노려가는 오늘 첫 번째 추천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3경주 국산마 6등급 1200m 경기입니다. 이번 경주도 전력이 다 노출이 안 된 10만급 레이스죠. 뭐 2살짜리 마필 또 3살짜리 마필이 섞여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일단 뭐 힘이 차는 정도로 보면 3살짜리 마필이 좀 유리하긴 해요. 그렇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2살짜리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혼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편성 자체는 그렇게 세진 않아요. 일단 7번마 플래시 레이가 역시 주행검사 때 모습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인기 1위로 부상이 됐어요. 이 마필은 1월달에 이제 골편 제거 수술을 하면서 오랜 기간 휴양을 하면서 3세에 데뷔를 하는 그런 마필이에요. 주행할 때는 뭐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탄력도 보여줬어요. 다만 이번 경주가 편성이 이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뭐 플래시 레이에게도 분명 기회는 올 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 플래시 레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 능력이 그렇게 센 마필은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플래시 레이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기로 팔리는 용비스톤 같은 경우도 조경강도는 대폭으로 올려놓고 나왔어요. 일단 지난번에도 좀 외곽을 타면서 아쉬움을 좀 남긴 그런 마필인데, 스타트 능력을 잇는 요것도 뭐 전형적인 스프린터 단거리 기질이 강한 마필이에요. 이런 마필은 좀 선행을 갔을 때 능력이 극대화되는데, 외곽에서 손쉽게 선행을 간다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안쪽에서 또 다른 마필들이 기습적으로 튀어나가서 용비스톰이 선행을 못 가는 경우에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이건 2살짜리 마필이에요. 따라서 저는 뭐 이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어렵다 네 보여지고, 일단 1차적인 관심 마필은 6번마 아모스 불패예요. 아모스 불패도 이제 3살짜리 마필이죠. 역시 데뷔가 좀 늦은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그 혈통 기대치가 있어요. 이 마필도 좀 단거리 기질이 좀 있는 마필이에요. 그만큼 빠른 경주 적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저는 이 아모스 불패의 선행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스피드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외곽이 용비스톤보다는 아모스 불패가 먼저 치고 나갈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는 아모스 불패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또 한도의 관심 마필은 이 5번 이클립스 베이죠. 이클립스 베이는 뭐 이클립스 베리의 전형적 마필이에요. 상당히 주행사 때는 뭐 그렇게 그 이클립스 베리만큼 스피드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지 못했지만 실전을 통해서는 뭐 이 마필도 기술적인 선행을 감행한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혈통적으로는 기립선행을 갈 수 있을 만큼의 스피드가 많이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이클립스 베이 입장에서도 편성 자체는 그렇게 센 편성을 만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데뷔전부터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7번 플래시데이와 10번마 용비스톰이 배당판을 좌지우지할 텐데, 요 두 마필도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이 6번마 아모스 불패와 5번 이클립스 베이 앞선에 튀어나갈 수 있는 요 두 마필이 기본 막군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4경주 국산마 6등급 1400m입니다. 안말들 레이스이기 때문에 편성 자체는 좀 약한 그런 편성이에요. 어쨌든 인기적인 측면에서는 외곽이 있는 두 마필 트리플 제니와 파워풀 파트너, 이 두 마필이 대기로 팔리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일단 뭐 트리플 제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요거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서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사착인데 나름 최선의 레이스를 했어요. 일단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고 경주거리가 100m가 더 늘어났죠. 1400. 나쁘지는 않아요. 이 마필도 약간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러면서도 지난번에는 발주 능력까지 보강이 되면서 빠른 게이지 히타를 보여줬죠. 데뷔에 가장 빠른 게이지 히타를 보여주면서 좀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트리플 제니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낫긴 해요. 근데 문제는 트리플 제니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워낙에 최선의 레이스를 했다는 점에서는 요거 확실하게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11번마 파울 파트너 같은 경우도 조경들은 좀 더 끌어올려 놓고 나왔어요. 그렇지만 최외곽 KT 불리함이 좀 있고, 직전 경주도 대기로 팔렸지만 오차게 머물렀고, 그 전에 8월 16일 경주는 1번 게이트에 정말 잘 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따라서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력이 최근 2개 경기를 통해서 다 보여줬기 때문에 역시 메리트는 떨어지죠. 따라서 이 외곽이 있는 두 마필 트리플 제니와 파워풀 파트너, 두 마필 중에서는 트리플 제니가 낫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트리플 제니도 확실하게 믿고 가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블랙선 좋아요. 이 블랙선 같은 경우도 이제 경주를 치르면서 계속해서 이제 걸음발 자체가 좀 늘어나고 있고, 문제는 이 블랙선이 워낙에 혈통적으로 보면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역시 빠른 게이지 히탈도 보여줬고 막판에 버텨내는, 물론 대끼리로 팔리고 3색에 머물긴 했지만 성장세를 감안해 본다면 블랙선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상이고요. 여기에 4번 스파이스 밴드도 나쁘지 않아요. 스파이스 밴드도 조경도를 대폭거를 올려놓고 나왔고, 지난번에 이 마필도 좀 노리고 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늑발을 했어요. 발주가 매끄럽지 못하면서 졸전으로 연계됐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죠.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는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뭐 커맨딩 리드 정도가 선회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스파이스 밴드가 선위권에만 붙여놓으면 요거 메리트가 있죠. 따라서 외곽에 있는 트리플 제니, 파워풀 파트너, 요런 게이트 불리한 마필보다는 오히려 블랙선이나 선위권에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는 스파이스 밴드 요런 마필들이 좀 더 입상권에는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가 노리고 가야 되는 마필은 안쪽이 2번만 이클립스 마블이에요. 이클립스 마블은 데뷔전이죠.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그런 마필인데, 뭐 주행거사 때도 그렇게 아주 뭐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준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적절한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올라올 때 탄력도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마필인데, 레이스 흐름이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이클립스 마블이 데뷔전에서 실전에서 기습적인 선행을 때릴 수도 있어요. 이 마필이 안쪽이 D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선위권에서 최적의 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이클립스 마블이 데뷔전 치고는 편성을 잘 만났어요. 다만 이제 데뷔전이 14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욱더 덜 팔리는 그런 측면이 있죠. 상대적으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1400이기 때문에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주행합사 때 보여줬던 탄력을 감안해 본다면 뭐 이클립스 마블이 1400이라는 경주거리도 나쁘진 않아요. 혈통적으로도 그렇고, 따라서 데뷔전 치고는 편성이 가지 않다는 점에서는 2번마 이클립스 마블이 배당에 대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보병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5경주 국산마 5등급 1200m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돈도가 좀 있어요. 인기마에 대한 과시는 뭐 절대적으로 금물인 그런 에이스고, 8번만 많이 노다지, 또 안쪽에 1번만 썸씽 다크, 요 두 마필이 대길인데 저는 요 두 마필 다 불안하다고 봅니다. 일단 이 8번만 많이 노다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꾸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승급전에서도 외곽에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2차까지 온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제 부담 용량이 1.5가 늘어났다는 것도 1차적인 문제가 되는 그런 사이고, 이 마필이 뭐 게이지 이탈이 이렇게 빠른 유형의 마필은 아니에요. 이번 경주도 레이스 흐름 자체는 빠르진 않기 때문에 앞에 갖다 붙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추입을 시도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마니노다지가 지난번 승급전에서 2차가 온 것도 주로의 덕도 좀 봤다고 봐요. 9월 14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그 안쪽 주로가 좀 가벼운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는데, 유난히 9월 14일은 안쪽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날은 뭐 웬만하면 추입 마필들이 다 선전을 해 왔었던 그날인데, 그날이에요. 그날 마니노다지도 그런 주로의 덕을 좀 봤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액면은 가장 나 보이긴 하는데, 지난번에 주로의 덕, 그리고 늘어난 부담 중량,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복의 여지가 있다는 점, 요런 걸 감안해 본다면 마니노다지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썸씽다크도 지난번에 최선의 3착이에요. 지난번에 요거 3복승식으로 노려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썸씽다크도 지난번에 3착 왔고, 이제 5등급으로 올라와서도 어느 정도 적응해 간다는 것은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요 두 마필의 대끼리가 지켜지기는 좀 쉽지 않죠. 상대마들의 전력도 만만치 않죠. 성실대로도 요것도 가능하죠. 성실대로 같은 경우는 지난 7월달에 이제 5등급으로 강급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 중량이 55, 지난번에는 이제 55였었죠. 따라서 이제 오늘 우인철 기수가 기승하면서 부담 중량이 51이에요. 51에 5등급이면 요거 해볼만 하죠. 성실대로도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 선의권에서 움직인다는 점에서는 뭐 전개적인 메리트를 가지고 있고, 엑설런트 한센도 가능하죠. 안 좋게 뒷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도 뭐 스타트 능력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선의권에서 역시 곱게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뭐 성실대로, 그리고 엑설런트 한센, 이런 마필들도 뭐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 우리가 놓고 가야 되는 마필은 이 5번 3명 스트로크예요. 이 3명 스트로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발주가 느렸어요. 늦발을 하는 바람에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올라올 때 탄력은 역시 나쁘지 않았었던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가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기다 보니까 조경도를 좀 더 끌어올려 놓고 나왔어요. 또 와이아 기수가 뭐 지난번에 한 차례 기승을 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명 스트롱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는 마필의 어떤 습성 이런 걸 충분히 파악을 하고 기승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상적인 발주라면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이는 3명 스트롱,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능력을 발휘해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따라서 마니노다지나 썸씽다크 요 대기로 팔리는 두 마필이 불안하기 때문에 엑설런트 한센, 성실대로, 여기 이제 3명 스트롱, 요런 마필들에게 상대적으로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6경주 국산마 5등급 1300m입니다. 박람기의 오늘 두 번째 추천견입니다. 이번 경주도 난타전이죠. 10번마 특급 파티, 그리고 1번마 베스트라지, 요 두 마필이 대기를 팔려요. 일단 뭐 최근에 보여줬던 경주력, 그리고 컨디션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특급 파티나 베스트라지가 눈길을 끄는 건 사실인데, 상대마들의 전력이 요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변의 여지가 상당히 많고, 이 특급 파티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어요. 약간 외곽을 놓긴 했지만 기복을 보여줬고, 부담 중량이 좀 더 늘어났죠. 전반적으로 좀 부담 중량이 늘어났는데, 또 외곽 KT 불리함도 있기 때문에 특급 파티도 믿고 가기는 어렵고, 베스트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필도 보여줄 거는 매력은 사실 특급 파티보다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여줘요. 게이트 2점도 지니고 있죠, 일반 게이트. 근데 문제는 베스트라이가 이게 승급전이에요. 승급전 치고는 편성이 굉장히 빡빡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베스트라지도 지난번에 외곽에서 아주 인상적인 경주력을 보여줬죠. 그것도 6개월에 공배를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베스트라지도 불안하기 때문에 이게 특급 파티하고 베스트라지가 다 두 마필 모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으라고 봐요.
그만큼 이번 경주는 혼조도가 높은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덜 팔리고 있는 마필들에게도 얼마든지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복대복 막군에 대한 메리트를 충분히 노리고 갈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원더풀 페이스나 또 다이아루 이런 마필도 팔리는데, 다이아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나름 선행을 가서 입상을 해냈지만 오늘 외곽이에요. 이번 경주 선행을 간다는 보장을 못하고 따라가는 구도 속에서는 역시 메리트가 떨어지고, 원더풀 페이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4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난한 적응력은 보여주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또 그게 다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원더풀 패스도 지금까지 뭐 12번을 뛰면서 아직 우승이 없어요. 준우승만 2번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좀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기 마필들이 액면은 조금 나아 보이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불안 요소가 그만큼 많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병마들에게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는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뭐 컨디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이 이번 경기 의외로 좀 유난히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최근에 좀 부진하지만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 이제 놓고 가는 마필은 제 관리형 마필이에요. 액면적으로는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는 떨어지는데 컨디션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기 마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기습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 복병을 노려가면서 복대복 막권을 인기 마필보다는 주력으로 엮으면서 철저하게 중배당을 넘어서 고배당까지 노려가는 오늘 두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7경주 국산마 5등급 1400m입니다. 이번 경주는 인기마 접전 경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5번마 즐거운 상상이 역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뭐 즐거운 상상은 최근에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입니다. 부담 용량은 1.5가 늘어났지만 뭐 힘이 있는 그런 마필이고, 레이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뭐 선의권에서 여유있게 따라갈 가능성이 높죠. 전개적인 측면도 나쁘지 않고 최근에 좋은 모습을 연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5번마 즐거운 상상 충막 가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이제 8번 원더풀 오롱, 2번 용비킹, 또 7번 붉은 폭풍, 9번 큐피드 K 이런 마필이 팔리는데요. 일단 뭐 팔리는 마필이 좀 낫죠. 그렇지 않은 마필보다는 그래도 기본 능력 자체가 좀 나은 그런 마필인데, 일단 원더풀 오롱이 기본 막군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원더풀 오롱 같은 경우는 첫 우승을 할 때 추천 경기로 노리고 갔었던 그런 마필이에요. 그때 당시에 뭐 완전 비인기 마필이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이렇다 할 걸음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지난 7월 26일 날부터 이제 마필이 다시 한번 재도약을 했죠. 7월 26일 날도 그때 컨디션이 많이 올라와서 노려왔었던 그런 마필인데, 비록 4차게 머물긴 했지만 스타트가 그때 처음으로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번에도 스타트가 되면서 입상을 해냈죠. 따라서 최근에 이제 스타트 능력이 많이 보강이 된 그런 마필이고, 이번 경주 선행도 가능해요. 레이스 이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 능력이 보강이 됐다는 점에서는 선행까지 가는 원더풀 오롱은 뭐 힘도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고, 최소한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죠. 안쪽에 뭐 동진 썬더 같은 마필이 먼저 치고 나갈 수도 있고, 또 즐거운 상상이 먼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원더풀 오롱도 앞선에서 레이스 운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가 역시 가파른 마필은 원더풀 오롱이기 때문에 대기를 지켜낼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래 보이고요. 붉은 폭풍 같은 경우도 기본 마필이죠. 스타트 능력은 나름 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전 구간에 걸쳐서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고, 또 기복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고요. 이번마 용비킹이 상대적으로 컨디션은 많이 올라왔어요. 지난번에 고배당을 터뜨렸었던 그런 마필이죠. 부담 용량은 1.5가 늘어났지만 53.5kg이기 때문에 뭐 1kg의 부담 용량 증가는 뭐 별 문제는 안 되고, 안쪽 게이트 이점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워낙 바닥권에서 힘으로 뛰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역시 전개가 좀 잘 풀려야 돼요. 따라서 후미권에서 추입을 시도하는 용비킹보다는 그래도 앞선에서 레이스를 운영하는 원더풀 오룡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5번, 8번 막권이 기본 막권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8경주 국산마 4등급 1800m입니다.
박남규의 오늘 세 번째 추천견입니다. 이번 8경주, 다음 9경주 연속해서 추천견인데요. 두 개의 경주 모두 혼전도가 높은 그런 상이에요. 5번마 월드조이 인기 1위 마필이죠. 여기에 9번마 스터닝머니, 그리고 3번마 지산포스, 요 세 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해 나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월드조이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요. 지난번에 1번 게이트 1점을 살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문제는 지난번에 워낙에 쥐어짰다는 점에서는 오늘도 지난번처럼 선입권에서 체력의 전개는 가능해요. 레이스 흐름 자체는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월드조이도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보여줬던 경주력, 그 다음에 바주카 보이에게 덜미가 잡히는 모습, 이런 걸 감안해 본다면 월드조이도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스터닝머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외곽을 타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원더풀 로던이 워낙에 센 그런 모습이었는데 블랙 사탕을 이기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이 스터닝머니도 역시 1800이라는 경주거리에 대한 부담은 좀 있는데 부담 중량이 1kg가 늘어났어요. 51.5에 1800은 스터닝머니도 약간의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요 팔리는 세 마필 중에서는 지산포스가 가장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지산포스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개월의 공백을 가지고 나왔었던 그런 마필이죠. 그러면서도 무난한 적응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힘 있는 마필이에요. 이 1800으로 늘어난 경주거리 나쁘지 않고 2000m도 뛰어봤죠. 농림식품부 장관배에서 워낙에 편성이 셌기 때문에 성적으로는 연결은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안 좋게 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메리트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산포스에게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그런 레이스고요. 탐난 최강자 같은 경우는 역시 좀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을 가지고 있죠. 추임력은 있어요. 이번 경주가 레이스를 빠르지 않고 하기 때문에 1번 게이트에서 지난번처럼 선의권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열려 있는데 지난번에 자리를 잘 잡고 정말 최대 경기했지만 역시 4차에 머무르는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탐나 최강자도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 측면에서는 역시 비인기 마필 복병 한두를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제 관리형 마필이에요. 최근에 조금 부진한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컨디션의 변화도 상당히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기 마필들이 액면적으로는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갖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허점을 충분히 파고들 수 있는 복병을 노리고 가는 그런 레이스예요. 최근에 워낙 부진하다 보니까 인기들이 많이 밀려나 있지만 이번 경주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월드조이랑 붙여도 충분히 배당이 되는데 스터닝머니도 아니고 지산포스랑 붙인다면 좀 더 큰 배당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요거를 주력 한 방으로 노리고 가는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구경주 혼합 4등급 1400m입니다. 8경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추천견입니다. 오늘 마지막 추천견인데요. 이번 경주도 인기 마필들은 존재하죠. 아무래도 좀 눈길을 끄는 인기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기 마필들이 기대만큼의 성적을 낼 수 있을지는 역시 의문이 드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한 그런 레이스예요. 일단 10번마 웨스턴건, 그리고 4번 남산미남, 여기 11번 우승진리, 요 세 마필이 배당판을 주도해 나가는데요. 다 약점이 있어요. 웨스턴건 같은 경우도 혈중 대치는 굉장히 높은 그런 마필인데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시원시원한 걸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물론 최근에 연투를 해내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웨스턴건 요거 확실하게 믿고 가기는 역시 좀 어렵고, 남산미남 같은 경우도 연승을 거두고 있고 지난번 승급전에서도 바로 능력을 발휘해낸 우승을 거머쥔 그런 마필인데 문제는 이 부담 용량이 4kg나 늘어났죠. 56.5kg. 요걸로 어떻게 또 극복해내냐. 일단 안쪽에서 선의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깔끔하게 가면 그래도 메리트가 있긴 한데 웨스턴건도 외곽이 더 좋을 거고, 우승진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마필도 지금 2.5kg 1.5가 늘어났고, 우승진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4개월의 공백을 가져가 나와서 선행을 가서 2착을 왔는데 남산미남이 안쪽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우승진리의 선행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따라가는 구도라면 역시 57.5까지 감안해 본다면 메리트가 떨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담 중량이 많이 늘어난 남산미남이나 우승진리보다는 웨이스턴건이 좀 맞긴 한데, 웨이스턴건도 성장 속도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지 못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의외로 크게 터질 수도 있는 그런 에이스예요. 따라서 이번 경주는 박남규 스타일답게 복대복 막건을 배당에 상관없이 과감하게 요걸 주력 막건으로 노력하는 그런 에이스예요. 되는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액면은 인기 마필들이 좀 낮긴 한데 부담 중량이 역시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복대복 막건으로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에이스예요. 경주거리가 1400이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나름 다 한 발을 쓸 수 있는 그런 경주거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박남규 스타일답게 복병 한도를 찌랑에 노려가는데요. 인기 마필이 아니라 같은 복대복 막건을 주력 막건으로 과감하게 중배당을 넘어서 역시 고배당까지 노려가는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리겠습니다. 10경주 혼합 3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3번만 명성축제 중심으로 배당이 돌아가죠. 5번 드림하너, 또 연희 히어로, 또 스톤브레이커, 외곽에 월드블레임 이런 말들이 팔리는데요. 명성축제가 가장 낫죠. 명성축제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3kg가 늘어난 것은 좀 걸려요. 그렇지만 능력은 가장 낫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근에 컨디션도 연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적절한 스타트 능력도 있고 뚝심도 있는데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명성축제는 뭐 전개적인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이시고요. 여기 이제 5번 드림하너 같은 경우는 요거는 전형적인 취마필이죠. 레이스가 좀 잘 풀려야 올 수 있어요. 7월 20일 날 이짝을 온 것은 뭐 7월 달은 내내 바깥주로가 가벼웠어요. 추입이 워낙 잘 먹혔었던 달이었기 때문에 7월 달에 그 주로의 덕으로 추입을 했고, 지난번에 대기로 팔렸지만 역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메리트가 살짝 떨어지고요. 연희 히어로는 요건 선행을 할 수 있어요. 레이스 흐름이 그렇게 빠른 레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연희 히어로가 지금 2주의 공백을 가지고 나오는데 컨디션 자체는 약간 좀 밋밋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요것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렵고, 스톤브레이커도 역시 기복 마필이고 안쪽이 게이트 있긴 한데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유형이기 때문에 뭐 안쪽 게이트가 그렇게 마냥 유리하지만 않은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역시 메리트는 떨어진다. 그렇다면 어느 마필에게 기회가 오느냐, 이 8번 월드블레임에게 올 가능성이 높죠. 월드블레임은 뭐 워낙에 고가에 도입이 된 그런 마필인데 거기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힘 자체는 굉장히 좋은 마필이죠. 따라서 레이스림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월드블레임이 중반에 선두권에까지 얼마든지 가담을 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편성 자체가 워낙 약해요. 그리고 월드블레임도 뭐 앞으로 보여줄 그런 매력은 그래도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4세 후반이죠. 내년이 이제 5세가 돼요. 따라서 월드블레임이 역시 한템 빨리 움직이면서 앞에 갖다 붙이면서 레이스를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월드블레임에게 기회가 올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따라서 3번 8번 막건이 기본 막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인 11경주 2등급 1400m 경주입니다. 7번만 나이스포스가 역시 많은 주목을 받는 그런 레이스죠. 여기에 4번만 강남 불청객, 그리고 11번만 제이스로드, 요 세 마필이 뭐 배당팔을 완전히 주도해 나가는 그런 레이스인데요. 이 세 마필 중에서는 나이스포스 가장 낫죠. 뭐 비록 승급전에는 부담이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상승세는 굉장히 가파른 그런 마필이죠. 선행 가능성도 역시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따라가도 별 문제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최근에 계속 선행을 가서 그렇지 혈통으로 보면 뭐 따라가도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뭐 중간에 넘어가더라도 어쨌든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도 나이스포스가 가장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강남불청객 같은 경우는 지난번 특별경주에서 2착을 왔죠. 선행을 가서
이 착인데 좀 버텨낼 때 힘이 좀 부족한 그런 면모를 보여줬기 때문에 강남 불청객도 보여줄 거라면 여력은 좀 더 있지만 조금 불안하고 이건 믿고 대결의 승부를 하기는 위험 요소가 따르고요. JS 로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외곽을 돌면서. 그렇지만 최외곽 게이트 11번까지 지금 밀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이스 로드도 믿고 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는 의외의 마필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데 저는 이 6번번 이스트 점프가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스트 점프도 지난번 특별 경주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외곽을 타면서 우승을 거머쥐었고 일단 부담 중량은 1.1kg가 늘어났는데 55kg는 요건 해볼 만하죠. 여기에 이스트 점프도 뭐 기술적인 선행을 때린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그렇게 외곽을 놀면서도 우승을 거머쥐는 모습을 봤을 때는 뭐 강탄 불청객에게는 나이스 모습 보내놓고 선행권에 움직여도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상승세가 가장 가파른 마필이 이스트 점프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역시 인기대에서는 살짝 밀려나 있지만 입상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돼요. 따라서 이번 경주 가장 관심이 가는 마필은 6번만 이스트 점프, 여기에 이제 7번 나이스 보스, 6번 7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도 공략 가능한 에이스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